처음 코 성형을 이제 해야 되겠다고 이제 계획을 이제 세우시는 경우에 두려워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제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수술 도중에 그 통증은 생각보다 그렇게 큰 두려움 없이 일반 환자분들이 수술하시더라고요. 수술 이후의 통증이라고 하는 거는 코 성형하면 실제로 코는 별로 안 아프거든요. 그게 팩트거든요. 귀연고를 떼시는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귀가 많이 아프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귀연고를 떼지 않고 귀중귀 연고를 떼기 때문에 뭐 통증은 없으니까 수술하고 좀 편하시다는 거 조언을 좀 드리고요. 코 안에 이제 출혈을 거의 없게 수술을 할 수도 있고요. 출혈이 없게 되면 멍이 안 드니까 회복이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가장 작게는 한 5일 정도 이렇게 치료 기간이 짧다는 거 그거 조언을 드리고요. 그리고 염증이 이제는 코 성형에서 사실 가장 무서운 합병증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염증으로 인한 합병증을 겪을 확률이 굉장히 낮다. 실제는 오면 두려운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낮다는 거. 객관적인 데이터로 따지면 1% 이하라고 보통 많이 말씀을 하세요. 사람 골격이 개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피부 두께도 다르고 코의 사이즈도 다르고 다양성 때문에 수술 전에 본인의 골격에 맞고 피부 상태나 연골의 크기 이런 거에 맞는 높이를 먼저 사전에 이제는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보형물을 선택을 할 때 내 골격에 가장 맞는, 그래야지 표시도 안 나고 수술을 할 때 보형물이 어떠한 층으로 삽입이 돼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형물이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층으로 들어가느냐 수술 전에 이제는 파악이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첫째는 내 코에 맞는 크기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원하는 컨셉은 이런 거지만 내 코에 그것이 정말 가능한지 이거를 확인한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실리콘 내에서도 내 코 골격에 맞는 그런 사이즈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고요. 수술 초기에 상처가 이렇게 낫는 회복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절대 안정을 해야 되는 그런 수술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서 안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수술을 꼭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염증이 원인이 돼서 코가 이렇게 들려지는 이 구축코가 왔다든가 아니면 염증이 아니어도 시간이 장기간 지나면서 이 보형물의 길이가 짧아지는 그런 구축코가 온 경우에는 분명히 이거는 재수술을 해주셔야 되고요. 보형물이 휘어 보인다. 그리고 보형물이 피부 아래에서 따로 논다, 움직인다. 약간 이렇게 코끝이 떨어지면서 활 모양으로 변한다든가 콧등에 이제 층이 보인다든가 보형물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자극을 줘서 피부 색깔이 변한다든가 붓는다든가 이런 문제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바로 교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수술 내용입니다. 만족도라는 거는 사실은 이 객관적인 사실로 수술적인 것으로 해결이 될 문제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도 이런 코는 꼭 해주시는 게 좋겠다고 조언 드리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코끝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보형물이 자꾸 이제 연골을 누르기 때문에 코끝이 떨어지는 코가 됐는지 이 경우에는 코끝을 조금 높였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수술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사이즈가 작다든가 아니면 조금 사이즈가 너무 높아서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보형물의 문제, 요거는 비교적 그래도 수술적인 것이 복잡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조금 고민을 한번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자들한테 공통적으로 꼭 지켜야 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잠깐 조언을 드리면 첫째는 코 시작점, 그러니까 눈 사이 미간에 그 보형물의 크기가 적당해야 되고요. 그렇게 돼야만
눈 사이하고 이마 이 부분에 보형물의 윤곽이 표시가 안 나게 되고요. 콧등의 보형물 폭과 코끝의 폭이 1대 1.1, 그러니까 코끝이 콧등보다 약 10% 약간 볼륨이 있는 타입, 이게 가장 좋은 거고요. 코 날개, 그러니까 오른쪽과 왼쪽의 코 날개 사이의 폭, 그 폭이 그 환자 개인의 눈 미간 사이 폭보다 넓을 경우에는 코 날개가 퍼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미간 사이에 일치하는 코 날개 폭을 갖고 있는 게 가장 미용적이고요. 콧구멍은 정면에서 봤을 때 상하로 1 내지 2mm 이하로 보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코 길이는 얼굴 전체의 얼굴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상중 하 앞면으로 따졌을 때 상 1대 중간 1, 하 0.9, 가능하면 여기 비례에 맞추는 그 길이를 선택하는 게 정면에서의 그 스탠다드고요. 그리고 측면에서는 코 시작점을 어디에서 시작을 할 건가 하는 거, 그거는 가장 이제 보편적인 건 뭐냐면 옆선에서 봤을 때 속눈썹이나 쌍꺼풀선,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게 가장 좋고요. 콧등의 선은 어딘가에 이렇게 직선이 달리는 게 아니고 완만한 곡선형으로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좋고요. 돔이라고 해서 끝부분에 일정한 볼륨이 살아 있어야 되고, 포인트 돌출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컨셉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돔을 형성을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하고요. 코 기둥도 우리가 입술과 그 기둥이 만나는 각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비순윤곽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남성은 90도, 여성은 95도 이상, 여기 각도와 코끝에 이어지는 기둥의 이 곡선이 완만한 이런 각도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게 가장 이쁜 코 끝 모양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고요. 얼굴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제는 이렇게 이마나 턱의 돌출도 보지만 이 길이도 이제 중요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대 1대 0.9 이거에 이제는 스탠다드에 가능하면 조금 들어갈 수 있게 길이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연예인 코처럼 된다고 얘기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연예인 사진을 들고 가시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환자분이 설명을 잘 못하는 부분을 이런 코의 모양을 환자분께서 원하시는구나, 이 의사전달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단지 그런 코를 꼭 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은 게, 골격이 우선 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연예인 코처럼 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옆선이나 이러한 느낌의 코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거에 도움되는 거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그런 그 정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진 들고 가시는 거, 저는 그거를 적극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 사진을 갖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실제 똑같지는 않아도 그런 컨셉을 만들려고 목표치가 설정이 되기 때문에 비슷한 코가 되는 거죠.